자, 순수한 저항들만 갖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전압은 더가고 뭐 전류원 더가고 이런 게 아니고 저항만 갖고 연결시킬 때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렬 연결 방법. 모든 저항이 직렬로만 착 연결된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저항이 병렬 연결로만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혼용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브릿지형 델타 결선, 델타 혹은 Y 연결이 있습니다. 즉 저항이 이런 스타일로 또는 이런 스타일로 연결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델타, 여기에 Y 결선 또는 T 결선, T 혹은 파이 델타. T 또는 Y라고 얘기하고요. 이건 파이 또는 델타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네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쉽게 계산이 되는데 델타나 Y 결선에 대해서, Y 연결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부터 풀어보겠어요. 자, 저항의 직렬 연결과 전압 분배라고 얘기하면, 직렬 연결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저항이 직렬 연결되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N개의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R1, R2, R3, RN 이와 같이 N개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 회로의 등가 회로를 구하고 그 등가 회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어요. 그러면은 흐르는 전류가 I고 걸리는 전압이 V일 때 V와 I의 관계식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R1에 걸리는 전압을 V1, R2에 걸리는 전압을 V2, R3에 걸리는 전압을 V3, RN에 걸리는 전압을 VN이라고 둔다면 VI는 I번째 소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I번째 저항에다가 흐르는 전류 I를 곱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토탈 전압 V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쭉에서 RN까지 합이니까 시그마 I가 1에서 N까지 VI가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I가 1에서 N까지 RI 곱하기 I. 이걸 정의를 REQ 곱하기 I라고 두겠어요. 그러면 REQ는 시그마 I가 1에서 N까지 모든 저항을 더하면 토탈 저항이 된다. 자, 그래서 N개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한 개의 저항으로 곤치면은 그 저항 값이 모든 저항을 더하면 된다. 자, 1옴, 2옴, 3옴, 4옴 4개의 저항을 직렬 연결된 회로에
10V라는 전압을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I는 얼마냐 하면은 이 네 개의 직렬 연결된 저항을 하나의 저항으로 곤치면 네 개 다 더하면 되니까 15. 그 다음에 인가되는 전압이 10V. 따라서 I는 1A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1A가 흐른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한 개의 저항으로 곤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I를 구해보니까 REQ분의 V라는 전압입니다. 왜? V는 REQ 곱하기 I였으니까 특성식 얘가 V와 I가 있으면 그렇죠? 여기서 또 성립하고 따라서 VI, I번째 소자에 걸리는 전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I번째 저항 값에다가 전류 I를 곱한 거니까 REQ분의 RI 곱하기 토탈 전압 V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토탈 저항분의 I번째 저항의 B에다가 인가되는 전압을 곱하면 I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R3이다. 그럼 말은 뭡니까? REQ분의 V3은 세 번째 소자에 걸리는 전압은 R3 곱하기 토탈 전압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소자에 걸리는 전압의 B는 저항의 B와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 V1, V2, V3, Vn의 B는 저항의 B와 같다. 왜? 저항에다가 전류 I를 곱하면 전압이 되는 거니까 I가 약분돼 버리니까 없어지는 거죠. 자, 이 케이스 봅시다. I가 1A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1V가 걸리고 여기는 2V가 걸리고 여기는 3V가 걸리고 여기는 4V가 걸리겠죠? 그래서 4개의 직렬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B 1대 2대 3대 4는 저항의 B 1대 1대 3대 4와 같다. 그러니까 저항이 큰 쪽에 전압이 많이 걸린다. 저항이 2배가 되면 전압이 2배가 걸리고 저항이 10배가 되면 전압도 10배가 걸린다. 자, 특히 이제 N이 2인 케이스를 많이 쓰는데요. N이 2인 케이스에는 REQ가 R1 플러스 R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저항이 R1, R2고 만약에 V1은 REQ분의 R1 곱하기 V가 되고 V2는 REQ분의 R2의 V2가 됩니다. V가 됩니다. 그런데 REQ가 R1 플러스 R2니까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V 여기는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V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R1에 걸리는 전압은 분자가 R1일 때 R2에 걸리는 전압은 분자가 R2일 때 뭐 이거는 뭐 수식 악계 공식에서 정리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은 저항이 두 개가 있어요. 한 개는 45ohm짜리 저항이 있고 하나는 15ohm짜리 저항이 있어요. 두 개의 저항을 그냥 직렬 연결하는 거니까 토탈 저항은 55ohm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45ohm짜리 저항은 전격 전력이 10W이고 15ohm짜리 저항은 전격 전력이 5W입니다. 전격 전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최대 소모 전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려고 그러면 타버려. 자, 그러면은 저항 R1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45ohm짜리 저항에 전류 I를 흘리서 전압 V가 걸리는데
V 곱하기 I는 뭐보다 적어야 되냐면 10보다 적어야 돼. 그쵸? 이게 전력이니까. 그러니까 이 40ohm짜리 저항에 소모되는 전력이 저항에 걸리는 전하 V와 저항에 흐르는 전류 I의 곱이 전격 전력이가 10W라는 것은 10W보다 적게 걸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V가 40I니까 이걸 대입하면은 40I의 자성이 10보다 적어야 돼. 그래서 I의 자성은 4분의 1보다 적어야 되니까 I는 I max가 0.2 암페어, 0.5 암페어가 흘러야 됩니다. I의 제곱이 4분의 1보다 적으니까 I는 2분의 1보다 적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I가 0.5 암페어보다 적다는 것은 최대로 흘릴 수 있는 게 0.5 암페어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 흘러버리면 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Vmax는 왜 되겠어요? 최대로 걸릴 수 있는 전압이 I가 0.5 암페어 흐를 때 최대로 걸리죠. 20V죠. 그래서 R1은 저항이 40ohm짜리가 전격 전력이 10W라는 것은 전격 전압은 0.5A라는 말도 돼요.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은 20V가 돼. 그러니까 전격 전압이다 그러면은 최대로 가할 수 있는 전압. 전격 전류라는 것은 최대로 흘릴 수 있는 전류값. 그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타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2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R2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10ohm짜리고 여기가 I, 여기가 V라면 V 곱하기 I가 뭐보다 적어야 되냐면 5보다 적어야 돼. 그 다음에 V는 10I니까 10I의 자성이 5. 따라서 I의 자성은 2분의 1보다 적어야 돼. 따라서 I max는 0.707 루트 2분의 1이니까 0.707 암페어. V max는 곱하기 10이니까 7.07V. 그래서 R2는 최대로 흘릴 수 있는 전류가 0.7A하고 최대로 걸릴 수 있는 전압이 7V예요. 그런데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어. (10ohm하고) (40ohm하고) 직렬로 연결했을 때 토탈 저항은 50ohm이 됩니다. 그렇죠? 자, 50ohm인데 뭐가 같아요? R1에 흐르는 전류하고 R2에 흐르는 전류가 같죠. 직렬 연결이니까.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소자가 다 타지 않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가 얘는 0.7A까지 견뎌. 얘는 0.5A까지 견뎌. 그럼 둘 다 견딜 수 있는 전류는 0.5A죠. 왜? 0.7A 올리면 얘는 견딜지 몰라도 얘가 타버리니까. 그래서 두 개의 직렬 연결 때는 두 개의 전격 전류 중에 작은 전류가 전격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탈 저항의 전격 전류는 0.5A예요. 따라서 전격 전력은 R 곱하기 I의 자성이니까 50 곱하기 0.5의 자성 2분의 1의 자성. 그래서 12.5W. 자, 그것도 어떤 의미냐면은 얘 두 개가 합해서 소모하는 전력이 12.5W예요. 만약에 얘 단독으로 최대로 하면은 얘는 5W까지 견디고 얘는 10W까지 견디니까 이상적으로 하면은 15W까지 견뎌야 되는데 얘가 10W 견딜 동안에 얘는 그때 소모 전력을 보면은 2.5W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개를 합하면은 12.5W까지 견딜 수가 있다. 그래서 직렬 연결했을 때 최대 전력은 12.5W 전격 전력이 되는 거죠.
자, 어떤 네모 박스, 즉 단자가 두 개 나와 있는 회로에서 덜답은 REQ 등가 저항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학생들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은 직렬, 병렬 이렇게 나눠서 그걸로 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안 돼. 특히 이런 문제는 잘 안 되지, 그렇죠? 이때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네모 박스의 특성식이 V는 REQ 곱하기 I가 된다. 따라서 내가 네모 박스에 전압 V를 인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I를 구해서 식을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REQ가 얼마다. 이렇게 구하는 게 그 정석이에요. 언제나 그렇게 구해야 돼. 근데 그렇게 구하려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직렬과 병렬인 케이스는 쉽게 되니까 직병렬 관계로 풀려 그러는 거지. 주어진 회로에서 특성식을 구하는 거니까 전압 V를 인가를 했을 때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며 자, 토탈 전압 V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 Vx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2Vx니까 V는 3Vx라는 수식이 성립할 거예요. 그렇죠? 왜? KVL을 쓰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전압은 3Vx,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V. 따라서 V는 3Vx. 그 다음에 여기에 I가 이렇게 흘렀을 때 Vx에 걸리는 전압 Vx는 2배 저항 곱하기 전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I가 돼. 그래서 여기는 6I 나는 것이 되니까 REQ가 얼마냐? 하면은 6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네모 박스의 특성식을 갖고 REQ를 구하면은 뭔가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풀려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최후로 도루로 푸는 방법이고 이보다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두 개가 직렬 연결입니다. 하나는 저항이고 하나는 종속 전압원이고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x인데 얘는 2Vx야. 즉 다시 말해서 얘하고 걸리는 전압의 비가 1대2야. 그러면은 두 소자가 직렬 연결이고 걸리는 전압이 1대2라면 그게 저항값은 역시 1대2가 돼야 돼. 그러면은 얘가 2가 되는데 얘가 2옴이니까 얘는 몇 옴? 4옴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로 바뀌느냐 하면은 4옴짜리 저항으로 바뀌어. 그러면 주어진 회로는 2옴짜리하고 4옴짜리하고 직렬 연결이니까 토탈 저항은 6옴. 그렇게 구입되고.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이야 당연히 쌍대니까 아까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N개의 저항이 이번에는 병렬로 연결됐다. 즉 다시 말해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동일하게 연결됐으니까 그렇게 연결됐을 때 얘 저항 이 회로하고 하나의 저항으로 곤쳤을 때 REQ 값하고 어떻게 같은지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네모 박스의 특성식을 구해서 이 REQ가 들어있는 특성식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먼저 전류 I는 기록 전압 전류 법칙을 쓰면 각 소자에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다. IN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소자에 흐르는 전류 I1은 R1분의 V1 I2는 R2분의 V2 이걸 컨덕턴스로 쓰면 G1 V1 G2 V2 이렇게 됩니다. IN은 RN분의 V V1이 아니라 V죠. 는 GN 곱하기 V 따라서 I는 R1분의 V 플러스 R2분의 V 그래서 RN분의 V가 되고 이걸 뭐 G1V, G2V, GNV 따라서 R1분의 1을 끄집어내고 R2분의 1을 쭉 가서 RN분의 1 곱하기 V 또는 G1 플러스 G2 플러스 GN의 V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얘가 만들어지는 특성식은 이와 같이 만들어지고요. 얘가 만들어지는 특성식은 I는 REQ분의 V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는 특성식하고 왼쪽에 있는 회로가 만들어진 특성식하고 같기 위해서는
REQ의 역수는 R1의 역수 플러스 R2의 역수 쭉 가서 RN의 역수 같다. 뭐 수식으로 피그마로 쓰면은 REQ의 역수는 시그마 i가 1에서 n까지 RI의 역수와 합과 같다. 역수는 컨덕턴스와 같으니까 GEQ는 시그마 i가 1에서 n까지 GI하고 같다. 그러니까 모든 컨덕턴스를 더하면은 토탈 컨덕턴스하고 같다. 저항으로 따지면은 각 저항의 역수의 합은 토탈 양의 역수와 같다. 이것은 토탈 저항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B, I1, I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 II를 구하면 I번째 흐르는 전류의 I번째 전류에 흐르는 전류는 IRI분의 VI가 됩니다. 자, RI분의 V가 되니까 RI 곱하기 1 곱하기 V가 뭐냐 하면은 V가 REQ 곱하기 I가 되는 거니까 REQ 곱하기 REQ 곱하기 I가 돼요. 그래서 RI분의 REQ 곱하기 흐르는 전류 I가 되는 겁니다. 아껴는 어디 됐어요? 직렬 연결일 때는 I번째 걸리는 전압 VI가 REQ분의 RI 곱하기 토탈 인가되는 전압 V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토탈 흐르는 전류 I하고 I번째 흐르는 저항이 흐르는 전류 II하고 표현하면은 얘가 얘 거꾸로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GEQ분의 GI 곱하기 VI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REQ 대신에 그거의 쌍대를 쓰고 얘를 쌍대를 쓰면은 얘가 쌍대가 되고 얘도 쌍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컨덕턴스를 생각하고 항상 저항을 생각하는 거니까 저항을 생각할 때는 역수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병렬회로에서는 저항의 역수를 생각해라. 그 다음에 I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저렇게 되고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B는 R1분의 V, R2분의 V, R3분의 V 쭉 가서 Rn분의 V가 되는 거니까 전류의 B는 저항의 역수의 B와 같다. 참고적으로 직렬 연결할 때는 각 소자에 걸리는 전압의 B가 저항의 B와 같은데 병렬 연결할 때는 각 소자에 흐르는 전류의 B는 저항의 역수의 B와 같다. 이 말은 뭡니까? 저항이 적은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뜻이에요. 아까 직렬 연결할 때는 전압이 큰 쪽에 전압이 많이 걸리는 거고 지금은 저항이 적은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른다. 또는 컨덕턴스의 B와 같다. 이거는 그냥 쓰는 기술인데 우리 보통 컨덕턴스는 잘 생각 안 하니까 저항의 역수의 B에 같다. 자, 특히나 직렬인 경우에는 N2를 잘 안 쓰는데요. 병렬인 경우에는 N2인 경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REQ의 역수는 R1의 역수 플러스 R2의 역수. 그러니까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는 R1 곱하기 R2분의 R1 플러스 R2. 따라서 REQ는 두 저항의 합과 두 저항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이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오음짜리 저항하고 6오음짜리 저항의 병렬로 연결했다. 그러면 REQ는 3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6 해서 2오음이 된다. 이렇게. 또는 REQ가 4오음하고 6오음하고 병렬회로다. 이 표시가 병렬이라는 의미니까 했을 때 두 저항의 합,
두 저항이 있고 14옴분의 40옴의 제곱해서 없어지니까 7분의 20옴이 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저항. 만약 세 개의 저항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공식을 써도 좋고요.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한 개의 저항으로 바꾸고 얘하고 두 개 있을 때 분마돼. 그러니까 R1과 R2와 R3의 병렬값을 전체를 구하라 그러면은 R1하고 R2, R3를 먼저 병렬값 구하고 그거하고 R1하고 병렬값을 구하면은 얘도 n이 2인데 케이스고 얘도 n이 2인 케이스니까 n이 2인 케이스 두 번 풀면은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거보다는 REQ의 역수를 쓰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이걸 쓰는 방법도 있지만은 두 개씩 짝 지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I번째 흐르는 전류, I1에 흐르는 전류는 R1분의 REQ 곱하기 토탈 전류 I라고 아까 나왔어요. 그렇죠? II가 RI분의 REQ. 근데 N이 2인 경우에는 REQ가 뭐가 되느냐면 R1 플러스 R2분의 R1, R2 곱하기 I가 되는데 야하고 약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모 내려오니까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I. I2는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I입니다. 자, 토탈 공급해주는 전류 I가 있고, 여기에 저항 R1, R2가 있을 때, R1 쪽에 흐르는 전류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두 개의 저항의 합, 분해. 자기 자신이 저항이 아니고 상대방 저항이 올라갑니다. 곱하기 토탈 전류. 얘는, I2는 토탈 저항분의 상대방 저항, R1이 분자로 올라가고 토탈 전류. 아까 전압으로 왜 됐어요? V1은 R1 플러스 R2분의 R1이 됐죠. 그렇죠? V2는 R1 플러스 R2분의 R2V. 이때는 V1일 때 R1, V2일 때 R2였는데 전류인 경우에는 I1일 때 R2입니다. I2일 때는 R1이고. 그러니까 저항이 적은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저항 R1, R2 두 개의 저항이 있는데 R1은 40ohm짜리인데 전격 전력이 10W. 그 다음에 R2는 15ohm짜리 저항인데 전격 전력이 5W. 그럼 Imax가 아까 구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는 0.5A가 됐고 얘는 0.707A가 됐는데 오늘은 이게 뭡니까? 병렬 연결이니까 전류는 서로 다르게 흐를 수 있어요. 그죠? 뭐가? 전압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Vmax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에 Vmax는 왜 되죠? R 곱하기 I니까 20V가 되고, 여기는 7V가 되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두 개의 병렬 저항 값을, 병렬을 달면은 Vmax가 얼마 된다는 거예요? 7V 이상 가하면 안 돼. 7V 이상 가하면은 R1은 괜찮을지 몰라도 R2가 타버리니까. 그래서 Vmax는 7ohm이고 REQ는 얼마가 되죠? 10ohm과 40ohm의 병렬이니까
5분의 40ohm이 되니까 8ohm이 되네요. 그래서 REQ는 8ohm이고 Pmax는 8분의 Vmax의 제곱 8분의 7749W. 그래서 전격 전력은 8분의 49W. 자, 이번에는 전류원이 3개가 있고 저항이 2개 있는 케이스입니다. 5개의 소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병이동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전류원은 전류원끼리 모으고 저항은 저항끼리 모으면 전류원은 하나의 전류원으로 표현 가능하고 저항도 하나의 저항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하면 위로 올라가는 전류가 8A, 밑으로 내려오는 전류가 2A니까 위로 6A가 흘러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ohm하고 6ohm하고 병렬 저항을 하면은 2ohm이 됩니다. 그래서 요 회로에서 6A가 2ohm이 걸리니까 V는 12V가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A점이고 B점. 달라지지 않는 거는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 중간에는 달라질지 몰라도 이 점하고 이 점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 A점과 B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 12V는 똑같아요. 여기가. 그러면 일로 얼마 흐르죠? 12V에 3ohm이니까 4A가 흘러야 되고 일로는 12V에 6ohm이니까 2A 흐르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게 5A, 3A, 8A가 올라갔고 내려가는 건 4A, 2A, 2A. 8A 맞죠? 그렇죠? 위로 8A, 아래로 8A. 그러니까 KCL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3ohm에서의 전격 전력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이 3ohm이 안 타고 견딜 수 있는 전력이, 전격 전력이 몇 와트 이상이 돼야 되냐면 지금 현재 3ohm에 4A가 흐르는 거니까 파워 P는 R 곱하기 I의 자성입니다. 그렇죠? 저항에 소모되는 전력은 저항값 곱하기 흐르는 전류의 제곱이니까 16, 3 곱하기 16 해서 48W입니다. 그래서 이 3ohm짜리는 적어도 전격 전력이 48W 이상이 돼야 돼. 전격 전력이 48W 이하면은 타버린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종속 전류원이 들어있는 회로에 등가 저항값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방법으로 구하면은 V와 I의 관계식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했을 때 이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 V의 관계식을 구하면 됩니다. 자, I는 1로 흐르는 전류 플러스 1로 흐르는 전류는 I는 IA 플러스 0.5 IA 해서 1.5 IA. 그 다음에 V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같으니까 3IA가 됩니다. 그래서 IA에다가 대입하면 나누면 I하고 V의 B를 구하면은 1.5 IA하고 3 IA 해서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V는 2I, REQ는 2O. 자,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어디냐면 전류분배 법칙을 쓰면요. 두 개의 저항이 있는데 흐르는 전류의 비가 1대2, 저항의 비는 1대2. 그렇죠? 그럼 얘가 3ohm이니까 얘는 6ohm짜리 저항으로 바뀌어요. 그럼 REQ는 3ohm하고 6ohm의 병렬 값이니까 2ohm.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는 전류분배 법칙이 쓴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되고, 이 방법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방법이에요. 언제나 쓰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안 떠오른다. 그럼 이렇게 풀면 돼. 자, 이 예를 풀으라 그러면은 모든 소자에 흐르는 전류하고 모든 소자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항의 직병렬인데 얘 두 개가 병렬입니다. 얘 두 개가 병렬이고 얘 세 개가 병렬이고, 그러면 얘 두 개가 병렬이니까 하나의 저항으로 바꾸기 하면은 2ohm짜리 저항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 두 개의 병렬 회로는 뭐로 바뀌느냐 하면은 2ohm짜리 저항이 바뀌니까 얘하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1ohm짜리 저항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은 회로를 이제 다르게 그리면 병렬만 해결했으니까 10V라는 전압에 2ohm짜리 저항하고 또 2ohm짜리 저항하고 아래쪽으로 1ohm짜리 저항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개를 합하니까 5ohm이 돼. 5ohm이고 10V니까 2A가 공급이 되네. 그러면은 여기도 2A가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이 4V가 되고요. 자, 요게 푸는 데는 저걸 갖고 와도 돼요. 저걸 갖고 오면은 4V가 여기에 걸리니까 여기로 오는 전류가 3분의 4A, 여기로는 6분의 4A 해서 2A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고, 얘 흐르는 전류가 저항의 비가 1대2니까 흐르는 전류의 비는 1대2. 그러니까 3분의 2가 1로 흐르고 3분의 1은 1로 온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1로 흐른다는 것은 2A의 3분의 2니까 3분의 4A. 6오hm 쪽으로는 3분의 1A 흐르니까 2A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A, 즉 6분의 4A, 3분의 2A가 흐른다. 이렇게 풀어도 좋고, 뭐 어떻게 풀도 관계없어. 그래서 이거 걸리는 전압이 4V. 그 다음에 여기 다시 2A가 공급이 돼요. 2A 가서 나눠졌다가 다시 만나서 2A가 올 거니까 그 2A가 얘 두 개 합성되는 게 2ohm이니까 여기에 2ohm이니까 반반씩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에 1A가 흐르고 여기에 또 1A가 흐르요. 그 다음에 이 1A가 1대2로 흐르는 거니까 여기가 3분의 2A, 여기가 3분의 1A 흘러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V다. 여기로 봐도 2V, 얘로 봐도 2V, 얘로 봐도 2V. 그러면은 여기가 4V, 2V, 도합 10V 맞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갖고 전체적인 케이블에 만족하면은 이건 답이 틀리지가 않고 맞았다 하고 점검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방법으로 풀고 저 방법으로 풀었을 때 답이 같이 나오면은 거의 맞을 확률이 99% 이상이 되는 거죠. 거의 두 개가 틀리면 뭔가가 틀렸다는 거고. 자, 이 회로에서 이게 3ohm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항을 직병렬 합성할 때는 D에서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들다 본 REQ가 얼마인지를 구해서 여기서 공급되는 전류를 찾아. 보통 그걸 하면 끝나는데 지금은 이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이 전류로부터 쭉 디바이드 해가 가는 걸로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저항을 합성하면은 3ohm과 4ohm이 합성하면 6ohm이 됩니다. 그 6ohm하고 이 3ohm하고는 병렬회로니까 이렇게 합성하면은 2ohm이 돼. 3ohm하고 6ohm하고가 병렬 연결하면 2ohm이 되고, 이 2ohm하고 4ohm하고가 직렬 연결이니까 6ohm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6ohm하고 이 3ohm하고 또 병렬이니까 2ohm이 되고, 따라서 이 2ohm과 2ohm이 직렬 연결이니까 REQ는 4ohm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V니까 얘가 공급되는 전류가 2.5A가 돼. 자, 2.5A가 이렇게 흘렀을 때 여기는 3ohm이고 일로 들어다보는 것이 6ohm이니까 1대 저항값이 1대2예요. 그러면 전류비가 1대2니까 일로 흐르는 전류가 3분의 1A, 3분의 1이 이쪽으로 흘러야 돼요. 토탈이 2분의 5니까 2분의 5에 3분의 1이니까 일로 흐르는 전류가 6분의 5A가 흘러야 돼요. 그렇죠? 6분의 5A가 3ohm이고 6ohm이니까 또 3분의 1이 일로 흘러야 돼. 그래서 이게 3분의 1이니까 18분의 5A가 흘러야 된다. 따라서 답은 18분의 5A. 이렇게 구해야 되고, 아니면 여기가 2분의 5A하고 이렇게 들다 보니까 2V니까 여기에 5V가 걸려.
5V가 걸리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옴이고 여기가 4옴이니까 이 5V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대 1로 걸려야 돼. 그러면은 3분의 1이 걸려야 되니까 3분의 5V가 걸려야 돼. 3분의 5V가 3옴, 3옴 반만씩 걸리니까 여기는 얼마 걸려? 6분의 5V가 걸려. 그래서 흐르는 전류는 3옴분의 6분의 5니까 18분의 5A. 그렇게 해도 좋고. 이 네모 박스의 등가 저항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기본으로 풀겠어요. 기본으로 I가 흘렀을 때 V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I가 흘렀다. 아니면 여기에 V가 걸렸다. V는 VA죠, 그쵸? 여기가 VA니까. 그 다음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5분의 VA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2VA이고, 자, 여기가 VA이고, 여기가 2VA니까 이렇게 VA가 걸립니까? 2VA 오르고 VA 낮아야 VA가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KVA를 쓰게 되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VA니까 전류가 이렇게 2분의 VA가 이렇게 공급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I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5분의 VA,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전류를 빼줘야 되니까 2분의 VA 해서 10분의 3, 마이너스 3 VA가 됩니다. V는 VA니까 VA는 마이너스 3분의 10 I가 돼요. 그 대입을 하니까 V는 마이너스 3분의 10 I. 따라서 REQ는 마이너스 3분의 1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테크닉으로 쓰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VA이고 여기가 VA가 마이너스 극성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비가 1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극성이 반대가 됐으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비가 1대 마이너스 2니까 얘가 2옴이면 얘는 몇 옴으로? 마이너스 4옴으로 바뀝니다. 1대 2면 그냥 4옴이 되는데 1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마이너스 4옴하고 2옴하고가 직렬 연결이니까 토탈 저항이 마이너스 2옴이 돼요. 마이너스 2옴하고 5옴하고 병렬이니까 5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0 해서 3분의 마이너스 10 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도 좋고. 됐어요?